예각으로 그려야 되겠죠? 72도 예각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꿀이는 한 칸만 가도 62도 둔각이 되면서 이렇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꿀꿀이 승리가 나오고요. 선생님들, 오늘도 교실에서 각도기 전쟁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중심이랑 밑금 맞춰야지 라고 수십 번을 외쳐도 어느새 보면 각도기를 거꾸로 들고 있거나 엉뚱한 눈금을 읽고 있는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한숨 내쉬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어제는 예각은 90도보다 작아 라고 함께 외쳤는데 오늘 시험지에는 130도짜리 둔각을 예각이라고 당당하게 적어놓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 아, 각도기는 정말 죄가 없구나, 내가 더 어떻게든 쉽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딸깍 바이브 교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각도기와 씨름하는 대신 각의 원리를 몸으로 즐겁게 깨닫게 해줄 각 잡아라 12지신 레이스 패키지입니다. 수학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 여기에 소스 코드나 링크 같은 거 전부 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학습지조차도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하는 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학습지가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한 학습지입니다. 학년, 반, 번호, 이름 적고 간단한 개념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요. 예를 들어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예각,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 각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게임 설명 방법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이 게임은 사실은 제가 아이스크림의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의 10차시 놀이를 더하다 각을 그려 도착점까지 출발이라는 이 차시를 보고 이 차시에 보시면 놀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바이브 코딩으로 이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업 보탬 자료에 보시면 게임 설명 PPT가 있습니다. 이 PPT 파일을 저는 제미나이에게 주고 그걸 토대로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게임만 하려다 보니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한 학습지와 연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원래 게임에는 예각하고 둔각만 주어져 있었지만 저는 직각 요소까지 같이 넣어서 게임을 구성했습니다. 예각, 직각, 둔각,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이 1, 2가 남은 예각, 3, 4가 남은 직각, 5, 6이 남은 둔각, 이런 식으로 게임 규칙을 설정을 했고 출발 지점 한 지점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 도착할 지점까지 점을 찍으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고 이 각이 둔각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게임이 아니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략을 짜보는 필승 경로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필승 전략을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오늘 이 게임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겠다라는 걸 전략을 미리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로 저장 버튼을 만들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요 학습지가 바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하고 이미지로 저장 버튼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패들렛에 아이들이 이미지로 저장된 학습지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제 제출용으로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이 학습지를 인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혹시 쓰실까봐 제가 이런 버튼까지 만들었고요. 이렇게 패들렛이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되고 선생님들은 퇴근 전에 뭐 패들렛이나 클래스룸 한번 쑥 훑어보는 거 정도만 하셔도 과제 확인 끝입니다. 거의 20분 정도는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학습지를 다 마무리했으면 게임하러 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화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작전을 짰으면 이제 실전 대결로 나아가야겠죠? 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 한 대를 가지고 짝꿍끼리 같이 하면 되고 아니면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팀 대결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열광하다 못해 수업 끝나고도 안 나가려고 하는 12지신 레이스 게임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용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만큼 핵심만 제가 딱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모드 선택입니다. 예각과 둔각만 다루고 싶다면 A 모드, 직각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승부하고 싶다면 B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캐릭터는 12마리의 12지신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G 캐릭터랑 돼지 캐릭터를 골랐다고 치고 플레이어 이름에 캐릭터 이름이나 선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은 게임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의 핵심은 미션입니다. 쥐돌이의 순서입니다. 주사위를 굴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눈이 3이 나왔고요. 3이면 예각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A 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돌이가 이렇게 출발점 한 지점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다 보면 각도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선이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 최대 3칸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각과 둔각만 되기 때문에 직각 모드가 표현이 안 됩니다. 예각으로 그려야 되겠죠? 72도 예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꿀꿀이 턴입니다. 꿀꿀이 주사위 굴립니다. 네, 4,
둔각이 나왔습니다. 꿀꿀이도 지돌이와 마찬가지로 요 끝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둔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돌이 턴입니다. 네, 꿀꿀이는 한 칸만 가도 62도 둔각이 되면서 이렇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꿀꿀이 승리가 나오고요. 꿀꿀이와 지돌이의 승리 전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홈 버튼을 눌러서 새로 게임을 시작해도 되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A 모드로서 꿀꿀이와 지돌이가 계속 게임을 이어나가도 됩니다. 게임을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게임 전적이 마지막에 표시가 됩니다. 홈으로 버튼을 눌러서 게임 중간에도 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드 B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드 B는 1, 2는 예각, 3, 4는 직각, 5, 6은 둔각입니다. 직각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꿀꿀이 턴입니다. 둔각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돌이 턴입니다. 지돌이도 둔각, 꿀꿀이랑 똑같이 가보죠. 꿀꿀이 턴, 둔각, 지돌이 턴, 직각. 지돌이는 직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좀 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직각이 되는 경우를 잘 찾아서 가야 되고요. 네, 지돌이 둔각으로 바로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돌이가 1승이 되겠죠. 여기서 이 게임의 가장 훌륭한 점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미션에 어긋나는 각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셨다시피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교정해주지 않아도 게임이 스스로 아이들의 오개념을 잡아주는 AI 튜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먼저 꼬리내서 터지는 화려한 폭죽의 주인공,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바이브 코딩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일단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도구에서 캔버스 그리고 사고 모델을 선택하신 후에 바이브 코딩을 하면 되지만, 그 전에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코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는 것보다 아까 그 아이스크림에 있었던 게임 설명 방법 PPT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PT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미나이에게 너 이거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걸 보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직각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피드백을 주고요. 캐릭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미나이가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했길래, 저는 올해가 말띠해니까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12지신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토대로 바이브 코딩을 시킬 프롬프트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HTML 소스로 제가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HTML로 저장해서 공유 가능한 형태로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줬고, 이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캔버스를 켜서 저는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도 바로 딸깍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오류나 제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진행되고 끝나지 않더라도 홈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게임 중에 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홈 버튼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미지로 저장 버튼이 있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나 UI에 대해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런 것을 고쳐 나갔습니다. 학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지도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학습지에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최종 학습지 버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게임하러 바로 가는 버튼도 활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학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정말 쉬운데, 선생님들이 기본 개념을 알고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위에 카드를 보시면 제가 바이브 코딩 관련된 30분짜리 강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거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인터랙티브 학습지와 게임 링크, 그리고 직접 수정해서 쓰실 수 있는 소스 코드 메모장 파일까지 모두 제가 게시글에 올려놓을 거고, 게임 링크는 제가 이 유튜브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시다가 혹시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식물의 한 살이도 이런 게임 있으면 좋겠다, 혹은 분수 개념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면 딱일 것 같은 수업 내용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아이디어, 혹은 제가 보기에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제작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으로 우리 교실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교실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다음 도구들도 밤새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로 교육의 온도를 높이는 스로인 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